네, 안녕하십니까. 알쏭달쏭 부동산입니다. 얼마 전에 두 가지의 극단적으로 다른 조합에서 문의가 오셨습니다. 한 군데는 아주 잘 되는 조합이고 또 한 군데는 극단적으로 최악의 상황의 조합이 문의로 오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조합은 어떤 쪽이 가까운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이런 게 상당히 좀 놀라운데요. 예상하셨듯이 용역 계약서가 문제가 돼서 지금 추진하시는 주민들만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열심히 앞장서셔서 추진하시던 추진위원장님도 지금 매우 공경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용역 계약서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안이라고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PM 용역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일반 상업지입니다. 일반 상업지면 용적률이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시장상으로 예상되는 매출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 주거지보다는 상당히 조합원수는 작지만 큰 매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여기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분들도 개발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 용역 계약서만 정상적인 게이지 안에서만 진행이 됐으면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조합이 설립되었을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요. 대략적인 계약의 목적 등과 당사자의 지위, 업무 대행의 범위 이런 거는 대부분의 계약서 양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업무 대행, 설계용 인허가 업무 이게 도정법상으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드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조합의 업무를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명목으로 빗나가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요즘은 많이들 알고 계셔서 조합 설립의 PM 업무도 정비업체를 통해서 나온 사업계획서만 가능하다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업무 범위는 대략적인 업무 전체의 범위가 나옵니다. 시공사 선정의 계약 관리 업무, 조합 관련 업무, 그다음 건축 심의 및 사업 시행인가 이게 다 정비업체를 통하거나 대관 업무 등도 전문적인 능력이 되어야지만 가능하죠. 과연 이 업체가 그런 업무 수행 실적도 있고 그런 업체인지 검증하는 건 차후에 하더라도 가장 충격을 받아서 중단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6조 용역 보수 및 지급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말도 안 되는 용역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용역에 대한 보수는 본 사업의 총 분양 수익금의 3.0%의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답니다. 분양 수익금입니다. 총 매출이라고 볼 수 있죠. 총 매출이 난 3%는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 신탁이 모든 제반에 대한 업무를 다 하고 모든 금융 및 모든 시공사 책임을 지고 진행할 때 받는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신탁 회사라는 게 어느 정도의 공정성도 가지고 있고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나라에서 인정해준 기관이지 않습니까? 신탁 회사 자체는. 근데 여기서 무슨 경영연구소라는 조그만 법인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담보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실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제공해주신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면 약 120억 정도의 수수료, 용역비를 받아가시게 됩니다. 깜짝 놀라겠죠. 네. 거기다가 용역 산출 분양 대금은 각 금액 합산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 상가, 업무시설, 권리가액을 공제한 후 납입하는 입주 분담금, 조합원이 아닌 자의 분양 아파트는 상가, 업무시설의 분당 수익금, 임대주택 건립 시에도 협의 산출된 임대금의 매각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친절하게도 VAT 별도 7일 이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과 그 다음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손해배상은 6주에 달해 용역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설립인가의 동의서 요건을 거의 다 맞추신 것 같아요. 상담을 들어보니까 계약서에 날인도 안 하셨대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지라고 했더니 이 업체에서 조합의 동의서를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동의서가 없으면 신청을 못 하는 거죠. 총회 신청조차도 추진위원장께서.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어떻게 설득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120억 정도를 준다 하면 어느 지역, 서울 어느 지역에서도 아마 반대하실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셨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또다시 그러면 동의서를 다시 받으셔야 되는데 그건 힘드시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시 준비위원장 신청하셔서 계약서를 다시 다 하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받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체 측에서는 또 다른 준비위원장을 갖다가 포섭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서로 간에 좋은 일,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됐던 현장이 100억이 넘는 용역비용 청구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끝까지 가면 둘 쪽 다 손해예요. 사실 합의하시기 쉽지 않겠죠.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용역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으셨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너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디 위원장님도 저한테 상담 오셨고 토지등 소유자분 한 분도 상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상속 받으셔가지고 그나마 좀 젊어서 이런 사실 인지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고 다른 대부분의 분들은 노인분이셔서 이 상황을 전혀 모른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조합도 있는 반면에 전문성에 대해서 놀랍고 또 수단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조합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조합원들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은데요.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 동의를 안 구하고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공개된 유튜브 채널이니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모든 조합들 이렇게 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되게 어렵고 특수한 상황이시고 설 연휴가 지나고 저희들과 또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저희들이 하는 방식과 저희들이 하는 비전에 대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지 미팅을 한번 잡혔는데요. 결과를 떠나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의 입장과 이런 부분이 매우 일치된 점이 많아서 만나게 되는 자리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은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등에 대해서 주민들 자체에서 교육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채널 목록을 보시면 복합사회 가치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직접 진행을 하시는 분이 토지등 소유자신데요. 업체가 있으면 영업하고 싶을 정도로 열정적이시고 방법도 아주 멋지게 잘 하십니다. 이게 아마 주민들에 대해서 야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게 업체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열심히 하면 어느 업체도 다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긴 시간 통화하는 동안 한 가지 배운 점이 있는데 주민들이 하는 조합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간담회 강서구청장 재개발 정책 대담을 해서 각 당 후보들을 모셔가지고 개발에 대해서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질문을 하고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뭐죠 이건 무슨 청문회도 아니고 인사 검증하는 수준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셨던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신임을 얻으실 수밖에 없죠. 이분이 또 직업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걸 공부하시면서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존경스러울 정도로 되려 배워야 된다는 느낌까지도 받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업체들이 해야 되는 참고서적인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조합이 되려면 결국 이 조합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무조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의 사기 수준이죠. 동의서 한 50장 뭐 이렇게 걷어가지고 120억 청구하고 위약금 50% 뭐 이렇게 손해배상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에 엮이시지 않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공부를 미리 하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반면에 이렇게 주민 한 분의 노력으로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 지역이 발전된다고 하면 얼마나 주민들도 감사할 일이고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신 공무원들, 지역에 계신 정치인들이 배워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방향도 맞다는 걸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았던 것이고요. 위에서 지시사항보다 주민들이 어떻게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방향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거는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많은 곳에서 모아타운을 비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의 현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가는 길이 잘 되고 있는지는 반드시 한번 비교해 보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어떤 것이 필요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모든 조합들이 정상적으로 잘 가실 수 있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